연재하는 이웃에서 오셨습니다. 그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의 손재호 총감독님 모시고 시민 주도성과 공동체 축제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에서 왔습니다. 손재호라고 그렇습니다. 목포가 강주하고는 제일 가깝죠. 한 40분,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충장축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축제가 한 23년째 민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다 보니까 저희들의 경험들, 그리고 공동체 축제가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상으로 또는 정체성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예술 감독이고요. 자, 여기 저희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제가 몸담고 있는 극단 갯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당극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 연희, 뮤지컬,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2001년도에 저희들 창단 20주년을 맞고,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축제를 하나를 만들어서 축제 문화 운동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됐던 게 저희들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바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서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 가장 직결된 그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약속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창기에는 문화 소외 지역을 주로 이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 서민들이 사는 그런 그 공공의 공간들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설계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축제를 하고 나서 또 떠나오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떠나오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떠나오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도 저희들이 떠나간 자리에 공공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광장이 생긴다든가, 또 야외 공연장이 생긴다든가, 공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이 그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파급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와 기록이 있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 추진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지점들을 좀 형성하기 시작했고, 시민 추진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500명 됐다가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 해에는 뭐 15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축제가 시민들의 어떤 기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11년까지 저쪽 유달산 밑에로 내려와서 이제 축제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축제를 기존의 마당극 축제에서 마당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변경을 해서 장소마저도 이제 그 온도심, 지금의 충장로처럼 그러한 그 온도심 다운타운으로 내려와서 일정 정도 그 경제적으로 좀 많이 소외돼 있고, 또 굉장히 좀 그 도시가 좀 악화된 그런 일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운타운으로 내려와서 원도심 활성화와, 그리고 시민들을 대단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은 이렇게 형식들이 있습니다. 개막놀이, 폐막놀이, 뭐 해외 초청 공연, 국내 초청, 그리고 22개 시군을 모셔다가 공연하는 남도 초청, 그리고 제일 중요한 로컬 스토리를 가장 핵심에 놓고 작업을 했고요. 기타 다른 작업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내 그 다운타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일정한 무대도 없이 그냥
거친 그 거리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자빠져 노는 그런 일상들을 축제를 통해서 재미있게 놀아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요 뒤에 말미에는 우산도 쓰고 또 비옷도 입고 또 공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천시에도 공연을 하는 게 우리 축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민들은 우리 축제만큼은 비가 와도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텐트를 준비한다거나 비옷을 뭐 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드리면은 시민들은 무조건 이 축제장으로 시내로 나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공연자의 할 수 있느냐, 공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페스티벌이고요. 저희 페스티벌에 이제 이렇게 그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남바입니다. 저게 이제 1마당, 2마당, 3마당 그래서 마당이라고 하는 핵심 그 브레인을 저렇게 넘버링화 시켜가지고 마당을 정체성의 이미지로서 이렇게 돋아내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시내 자체 내에서 거리마다 그렇게 마당을 형성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때의 마당에 뭐 물리적인 어떤 그 무대를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리 한 복판에 번호판만 갖다 붙이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마당 페스티벌의 가장 큰 전략은 공간적 특성과 전략은 일단은 저희 이제 그 목포라는 곳이 여러분도 이제 뭐 강주분들은 오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40년대 80년대 그 도시 그대로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보면은 층고가 없으니까 제일 높은 게 뭐 3층 4층이니까 굉장히 멋스럽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또 거리 자체도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고 아주 반듯한 거리고 또 주변에 근대의 그 문화 유적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한때 잘 나갔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놀았던 그런 분들은 추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곳간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거리에서의 공간에서 그때의 그 도시의 경험들을 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좀 다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도시의 구조라고 우리가 판단이 들어서 바로 그런 특성과 전략을 짰는데요. 여기에는 마당에는 다양한 볼거리를 배치를 했고 또 관람객이 또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마치 전통 장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은 또 여기서 구매를 해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주 옮겨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관람객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공연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1번, 2번 사이, 3번, 4번 사이 이렇게 마당과 마당 사이에 오밀조밀한 공간 설계를 해서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축제 쾌감을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당과 마당을 넘나들 때의 그런 역동적인 공간의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마당에 주저앉아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라든가 그리고 공연 소요 시간들을 최대한 20분, 30분 해서 지루함을 제거시켰고 웃음 공연을 배치해서 피로감을 좀 덜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어린이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주로 배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간적인 특성과 전략으로 인해서 성공을 달릴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람객이 참여율 상승이 되는데 매니아층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초창기에서부터 시민 추진이들이 계속적으로 홍보에 발휘되고 민간 축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식으로 계속 시민 추진을 통해서 커뮤니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아층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공연팀
우리 지역의 공연팀이라든가 또는 이런 서남해권 지역 팀들을 참여를 해서 조금 홍보를 좀 파급시킬 수 있는 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관극을 하고 저기 괜찮더라, 재밌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전이가 돼서 와서 또 즐겨봤는데 너무 즐거운 축제다 해서 그 매니아층이 또 형성이 되는 그러한 좀 다층적인 그런 관람객들이 일정도 상승률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은 저희 마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데요. 우리 마당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또 이데아적인 그런 마당의 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당이라고 했을 때에 누구나가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그 이미지가 그 제목, 명칭, 축제를 상쇄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마당의 정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민 공동체라든가 또 문화민주성이라든가 또 공동체가 갖는 미의식들을 조직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정체성을 계속 끌어나가게 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축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 맞는 우리가 시민 참여 및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개막식 없는 개막놀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전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는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우리가 조금 탈피를 해보자 해서 개막식이라고 하지 않고 을이라고 하지 않고 놀이라고 명칭을 아예 정면에 내세워서 개막 놀이 하면은 무조건 와서 좀 즐기는 것으로 화하게 제목 명칭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갔고요. 또 거기에는 로컬의 우리 지역의 목표에 맞는 그런 스토리를 어떤 개막 놀이의 주제로 삼고 제재로 삼고 그런 정체성을 좀 끌어냈고요. 그리고 이 개막 놀이는 처음에 길놀이가 시작이 되고 또 VIP 놀이들이 오프닝 놀이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퍼레이드로 해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좀 노는 그런 스타일로 개막 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막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시민들을 모객한다든가 또 시민 추진위가 참여를 한다든가 SNS 커뮤니티 또 시민 사회 단체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개막으로 모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막의 제재들은 이제까지 민속예술이라든가 민간풍습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 그리고 신화 우리 지역의 이슈 이런 로컬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개막놀이에 모두가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을 재미삼아서 놀이로 풀어보는 그런 마당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지역에는 강강술래가 유명하고요. 또 용호 상박이라든가 삼학도하고 뭐 유달산에 이제 설화가 있는데 그걸 용호 상박으로 마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인계라고 또 있는데 개 모임인데 일종의 이제 근대 시대 1900년대의 개 모임인데 그런 공동체 그 개를 개막에 좀 살려서 갔던 적이 있고 또 옥단이라고 하는 그 우리 지역에 그 명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토대해서 갔던 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4.8 만세 운동이라든가 최근 올해에 5월달에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들을 좀 살려고 전국체전을 아예 이슈화 시켜서 개막놀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폐막놀이는 그야말로 이제까지 쭉 꾸준히 해왔는데 우리가 그 항상 무슨 뭐 점심을 먹거나 또 찬을 먹을 때 뭐 농사꾼들이 가져오잖아요. 그 밥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자기가 식사를 하지 않고 그걸 신에게 또 자연에게 제례를 하는 것처럼 고시례하면서 예치는 그러한 그 풍속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폐막놀이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쌀을 모아가지고 시민의 술을 만들어서 폐막날에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축제의 그 공간에서 상가의 시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음식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저희 시민들한테 나눔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게 제일 큽니다. 예, 그래서 탁자가 굉장히 좀 긴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 시간과 그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음복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복이 전해지고 또 건강도 찾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풍습이 결국은 굉장히 좀 인기를 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시래를 외치고 비나리를 하죠. 먼저 항상 행사를 합니다. 비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시래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폐막놀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막놀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렇게 떡나눔이라든가 또 내지는 저렇게 거대 인형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그 점안식이라든가, 또 거대 인형을 만들었다거나 또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저건 이제 장내의 놀이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개막에서 쓰여졌던 그런 체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또 폐막놀이는 이렇게 음식을 상가 주민들이 음식을 내놓으면은 이렇게 딱 모여들어서 비나리를 또 해드리고 또 풍물도 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40대 주부들이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에게 나눠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로컬 스토리는 바로 이런 도시의 특성, 어떤 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이야기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강과 바다와 그리고 서남권, 목포라는 곳이 이제 자기가 사는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보통 신안이 제일 많고 진도, 완도, 해남, 강진, 무안 막 이쪽에서 다 온 이쪽인데, 서남권의 플랫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적인 특성이 이런 곳의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축제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도시에 대한 가치도 진단하고 또 그 프로그램으로 재생산도 하고 또 도시의 활력도 추구하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시민의 삶에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이 도시에서 오래됨의 어떤 근대라고 하는 근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됨의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정을 시켰고요. 언도심 역사문화유적과 거리 활성화, 그리고 골목 콘텐츠와 역사문화 복원과 체험 개발 등으로 프로그램을 형식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축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2013년도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축제 외곽에 널려 있는 목포의 중요한 공간, 역사 문화적으로 소재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공간들을 재발견한다든가, 또 그러한 공간에서 유유자적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여행 또는 공연, 또 시민들이 꾸미는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스토리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뭐 역사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왔고요. 특히 여기 형식들을 보면은 뭐 장소 특정형, 그리고 뭐 아예 이동형으로 시민들과 함께 따라 돌아다니면서 각 공간을 다니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장소 특정형은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런 그 정말 일상 삶이 녹아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특별하게 좀 미적인 가치를 좀 두고 시민들과 함께 섞여서 노는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바로 시민 연극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제 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끔 펼쳤고요. 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근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도시를 느껴보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내가 사는 곳에서 좀 정체성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바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건 이제 골목, 100년 된 골목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껴보고 또 주민분들을 만나서 주민분들이 이제 전시회도 열고 하는 그러한 일상들을 보내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민 참여, 주민 참여,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뭐랄까 역사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또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담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생생문화재에 선정이 된다든가 또 내지는 시민 단체들이 이제는 막 그 기획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된다거나 또 저희 도시재생에서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적 전범이 돼서 기회를 주고 단초를 줘서 도시 발전에 이바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했던 것들입니다. 또 뭐 역사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씻어주기도 하고 여기는 사실 여기 지금 칠머리 당굿이거든요. 제주 분들이 실제 자기 음식들을 가지고 오셔서 구슬을 했는데 여기 이제 4.3 때의 목포 형무소 탈옥 사건이라고 1949년도에 그 한 600명이 탈옥을 했는데 300명이 넘는 분이 총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4.3에 관련된 분들이 다 거기에 억고를 치르셨다가 탈옥을 했던 거죠.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그 공간을 목포 형무소 공간 자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식기임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가마원 이야기거든요. 역사적으로 1938년도에 그 가마원이라고 하는 그 고하도 섬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들을 갖다가 그 불황아들을 전부 이 섬에다가 잡아 집어넣은 거예요. 교화를 목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인권 유린이 이어졌고 어린이들을 학대했던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 코스모스도 심고 씨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씻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그랬던 로컬 스토리를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로컬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야외극이라든가 또 시민 영화라든가 또 가족 그림자극 경연대회라든가 또 올해 했던 게 시민 오페라인데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올해 했던 페스티벌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참여 지속성을 위한 전략으로 보면은 로컬에 대한 현실의 인식이 분명히 좀 존재돼야 된다. 대중들이 시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또 이걸 던졌을 때에 시민들이 어떤 공감과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계획해 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저희들이 축제 담론의 장에 어떤 이슈를 던져서 담론의 장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여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시민들의 참여들 속에서 역사문화 콘텐츠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형식미 굉장히 좀 자율적이게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했고 또 공간 환경을 이용을 해도 날 것이 충만한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의 생태 기술들을 전략화 삼아서 축제의 서사상을 더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형식미를 좀 중심에 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민 참여 지속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콘텐츠의 반복과 지속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한 해가 했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고 너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10년이든 그런 목표는 좋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반복과 지속성, 이 부분이 결국은 축제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워크샵, 시민 워크샵을 강화를 해야지만이 그 속에서 공동체도 싹트고 애양심도 싹트고 그리고 축제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체성에 계속 이렇게 스며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며칠 날 나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제가 시민 얘기를 했던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작업을 시민들하고 한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한날 한시에 축제에서 응어리가 터지고 그래서 그것이 분출되는 욕망이 일탈로 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민 만세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